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까진 결혼을 한 유부녀였지만 지금은 그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돌아온 솔로가 되었네요. 가끔씩 결혼한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면 항상 하게 되는 얘기가 바로 시댁이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저를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전 대단한 시댁을 만났는데요.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해보게 되었습니다. 3년 전 만난 남편은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가 싶을 정도로 말투 자체도 온화했지만 화 한 번 내지 않고 허허실실 웃기만 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약간 제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편이었는데 남편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저와 정반대의 성격인 남편을 보고서는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결혼하기 전 남편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바로 시모에 대한 얘기였어요. 남편 말로는 어릴 적부터 시부는 별로 가정에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시부만이 가정을 위해서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심지어 시댁도 돌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자신은 절대로 그런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어머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가부장적인 아버지들도 많았잖아. 그래서 나도 아주 어릴 때는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살았었거든. 근데 살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아빠는 가족한테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엄마만 항상 바빴지. 시댁 행사는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항상 행사 치르고 나서 엄마가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있으시곤 했어. 그럴 때도 아빠는 괜찮은데 엄마는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난 그걸 보면서도 이상하다 생각했었거든. 난 진짜 엄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예전에도 엄마는 일도 하시고 살림도 하시고 뭐든 다 잘하셨으니까. 정말 대단하시다 어머님. 아직 뵌 건 아니지만 용철 씨 어머님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대단하시다 생각해. 그럼 지금도 어머님 일하고 계셔? 우리 집도 엄마가 일을 하시긴 했는데 아빠랑 두 분이서 항상 나눠서 일을 하셨었거든. 그런 모습을 보고 컸는데 용철 씨는 어머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네. 용철 씨 집에 행사도 엄청 많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우리 한 달에 두세 번씩 대소사가 너무 많아서 엄마가 고생 진짜 많이 했어. 집안일들도 엄마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매번 엄마가 계셔야 했다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엄마 정말 대단해. 어떻게 돈도 벌고 살림도 하고 대가족 일도 다 받겠어. 나는 그런 엄마 보면서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동생들은 그런 엄마가 좀 억잡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난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우리 가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 용철 씨는 그럼 어머님 하시는 걸 보고 자랐으니 와이프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높은 거 아니야? 지금은 다들 집안일이며 다 나눠서 각자 하고 살잖아. 나는 그런 게 자연스럽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용철 씨는 어떻게 생각해? 설마 나도 어머님처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겠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미리 말하지만 나는 청소며 빨래며 음식이며 다 잘 못해. 에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못해. 다혜는 그래도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금방 익히겠지. 솔직히 나도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난 아버지 보면서 내 와이프는 저렇게 고생 안 시켜야지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다혜도 나랑 결혼하면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두고 봐.
결혼 전 들었던 시모는 정말 말 그대로 슈퍼우먼이셨어요. 만남을 갖기 이전부터 시모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던 터라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막상 만났던 시모는 고생을 정말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고상하신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첫 인사를 할 때부터 범상치 않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심지어 저희 집에 놀러와 친구들도 시모를 처음 듣고서는 시집살이가 장난 아닐 것 같다는 말을 농담 삼아 하기도 했지만 결혼 준비하면서는 별다른 터치 없이 준비가 되었어요. 결혼 후 저희는 그 전보다 더 바빠졌고 저와 남편은 쉬는 날이 맞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스케줄 근무라 주말이라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었고 저는 평일에만 근무하고 주말에는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서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주말에 같이 쉬는 날이 잡히게 되어서 그날 시댁 식구들을 불러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전 시댁 식구들이 식사만 하시고 가는 줄 알았는데 시모는 다음날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주무시고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떨결에 알겠다고 말을 했죠. 그렇게 하룻밤을 주무시고 나서 이른 아침 출근을 위해 나가려고 하니 밖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급하게 나가고 보니까 어머님께서 저를 발견하고는 허겁지겁 손짓하며 조용히 오라고 하셨죠. 너는 남편이 자고 있는데 그렇게 벌컥벌컥 문을 열고 나오니? 안 그래도 너 이제 일어날 시간일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너는 나오지도 않고 원래 이렇게 늦게 일어나서 나가니? 그러면 아침은 누가 차려서 먹어? 혹시 우리 아들한테 아침 차려가지고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나가는 건 아니지? 아, 저희가 아침에 뭘 먹으면 속이 좋지 않아서요. 요즘은 출근하고서 아침 대신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집에서 먹고 나가지 않아요. 근데 어머님, 새벽부터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출근을 해야 해가지고요. 오늘은 일찍 가봐야 해서 오늘 남편 쉬는 날이니까 오랜만에 어머님 같이 데이트라도 하세요. 무슨 나랑 데이트를 해? 근데 너는 어제 시댁 식구들 온다는 거 다 알면서도 오늘 쉬질 않는 거니? 우리가 온다고 한 지 벌써 몇 주나 전인데 미리 회사에 말해서 양해 구하고 쉴 수 있는 거 아니니? 안 그래도 너랑 우리 애랑 쉬는 날 너무 달라가지고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렇게 쉬는 날 같이 있지도 못하고 가는 거야? 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그래도 어제 어떻게 시간 잘 맞아가지고 다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제 어머님 일찍 나가신다고 하셔가지고 걱정 많았는데 조금 이따 나가시면 용철 씨랑 같이 아침 드시고 가세요. 오늘 여기 주변에서 볼 일 있으셨다고 하셨죠? 아니 뭐 그건 취소돼가지고 할 일은 없는데 그것보다는 너 아무리 그래도 다음에는 다음날 쉬는 날 맞춰서 쉬어. 그래야 이렇게 시부모님 한번 주무시고 가시면 같이 시간도 보내고 더 좋지 않니? 이렇게 해야 점수도 따고 그러는 거야. 너 오늘 출근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랬는데 너희 시아버지도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알았지? 시모는 시댁 식구들이 오는 날이면 그 다음 날까지 일정을 비워둬야 한다고 말을 하셨는데 전 그 말을 듣고서 너무나 황당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친정아빠 생신일 때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저 혼자 다녀왔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날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 아들 일 빼기에 미리 말하지 말라며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었죠.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혼자 간다고 하니 현명한 행동이라고 저를 칭찬하셨던 분은 어디 가셨는지 갑자기 시댁 식구들이 오면 다음날까지 시간을 비워둬야 한다고 하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시모는 그 이후로도 무슨 일이 있다면서 전날 저희 집에서 잠을 잤다가 다음날 갑자기 일이 취소되었다며 그대로 신혼집에 있다가 내려가시기도 했습니다. 전 처음에는 시모가 시부랑 같이 단둘이 있는 게 불편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아무래도 가정에 소홀했던 아버님이니 서로 마주치는 게 힘든 걸까 싶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남편 몰로는 저와 연애를 하기 몇 년 전에 일을 그만두셨다고 하셨고 시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아 종종 소일거리를 했다고 했는데 막상 겪어본 시부는 생각보다 성실하신 분이셨고 무뚝뚝하지만 누구보다 가정적인 분이셨어요. 30년 넘게 한 곳에서 일을 하셨고 직급도 높으셨을 뿐만 아니라 시댁에는 매년마다 시부가 시간을 내서 해외고 국내고 여행을 갔던 사진들이 가득했죠. 거기다가 가끔씩 시댁에 가면 집안 청소며 빨래며 설거지까지 시부께서 많이 하고 계셨어요. 오히려 밖에 나가 계시는 건 시모였죠. 그러면서 시모와 남편이 하는 말이 정말일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시댁 가족 행사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날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고 이미 결혼 전부터 정해진 일정이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와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 너 아무리 그래도 가족 행사는 참석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가 어려운 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 행사만이라도 잘 참석을 해달라 말을 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 너 오늘 행사 있었던 건 알기나 하니? 용철이가 너 신경 쓸까봐 괜찮다고 했겠지만 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행사인데 꼭 참석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 어머님. 근데 저 아버님께도 연락을 드렸어요. 안 그래도 용철 씨가 저한테 아버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행사라고 하셔서 결혼하고 나서 그 소식 듣자마자 아버님께 연락드렸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셨고 저도 회사 일이 급했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오늘도 아버님 전화 와서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머님께는 많이 화가 나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뭐 네 시아버지가 네 앞에서 화났다 어쩌다 할 수나 있겠니? 그런 생각이 들어도 어른으로서 괜찮다고 말을 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나쁘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다들 솔직히 많이 화났어. 네가 결혼하고 나서 가족으로서 처음으로 함께하는 행사인데 참석도 안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너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와서 무릎 꿇고 빌어. 근데 저 아까 전에도 아버님이랑 통화도 했고 괜찮다고도 하셨는데 용철 씨도 가서 분위기 보니까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해서요. 어머님, 그리고 저 지금 당장 나가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화도 어머님이 너무 급하시다고 하셔서 잠깐 틈나는 대로 전화 드린 건데. 아니 넌 무슨 애가 핑계가 그렇게 많니? 다들 너한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뒤에서는 얼마나 널 욕하는지 알기나 해. 솔직히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며느리라면 와서 이것저것 행사도 도와주고 그래야 하는 건데 네가 얼마나 미움받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내가 너 미워하지 말라고 방패막이 돼주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해? 내가 그러면 널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니? 결혼하고 첫 행사를 참석하지 못하자 시모는 불이 나게 저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내셨고 전 이미 양해를 구한 일이라고 했지만 시모는 어르신들이라 다들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는 것이지 뒤로는 다들 욕한다며 말하셨습니다. 전 일도 정말 급하고 힘들었지만 시모의 말을 듣고 정말 그런 상황일까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나중에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온 남편에게 물어보니 다들 궁금해는 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면서 오히려 잘 마무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왜 시모가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의아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시모는 제 길을 잡고 싶었구나 점점 느껴지곤 했어요. 특히나 시모는 아들은 너무 귀중한 몸이지만 저는 한낱 아들 몸시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딱 보였던 때가 바로 제가 몸살이나 며칠 휴식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이것저것 겹쳐서 일을 하다 보니 몸살이 심하게 나게 되었고 회사에서 쓰러져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회사 측에서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셔서 며칠 푹 쉴 수 있게 해 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시모께서 다짜고짜 말도 없이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두 손 가득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는데 절 보자마자 윽박 지르셨습니다. 너 지금 뭐하니? 내 손에 들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얼른 들고 들어가. 내가 너 오늘 휴일이라고 해서 부랴부랴 장 보고 왔어. 너 전에 내가 쉬는 날에 연락하라고 했는데 왜 연락도 안 하니? 아니 이렇게 며칠 내내 쉴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면 좋잖아. 그러면 더 좋은 재료로 장 보고 올걸. 아니다. 너 데리고 장 보러도 같이 갈 걸 그랬는데 아유 정말. 어머님 이게 뭐예요? 갑자기 왜 장은 보고 오신 거예요? 전화도 없이 오셔가지고 놀랐어요. 저 오늘 쉬는 날 아니었는데 어떻게 알고. 그리고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사오신 거예요? 양파며 당근이며 요리해 주시려고요? 혹시 저 아프다고 용철 씨가 말한 거예요? 아, 어머님, 장 안 보셔도 되는데 저희 집에서 이것저것 많이 해먹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이 고생하면서 온 거야. 네가 집에서 음식해서 먹으면 이렇게 아플 일이 있겠니? 너도 이렇게 비실대는데 우리 아들은 얼마나 속이 곰고 있겠어? 네가 집에서 밥을 제대로 한 끼 해먹어야 얘가 살이 찌지. 매번 볼 때마다 말라 삐뚤어지는 모습 보면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니? 너 당장 부엌으로 들어가서 이거 재료들 다 손질하고 있어. 손질 다 하면 부르고 우리 아들 좋아하는 음식 어떤 건지 내가 오늘 알려줄 테니까 똑같이 하기만 하면 돼. 네? 음식이요? 어머님, 저 어제 회사에서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지금 일도 엄청 밀려있는데 그거 그냥 제쳐두고 쉬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당장 급한 일 있는데도 배려해주고 있는데 무리할 수 없어요, 어머님. 음식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일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때 배울게요. 근데 오늘은 못해요, 어머님. 일할 몸 상태도 아니고요. 원래 여자는 다들 한 번씩 쓰러지기도 하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는 거야. 뭐 나는 안 그런 줄 아니? 그리고 회사에서 쉬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가정에 소홀하지 말라는 뜻도 있는 거지. 니들 밥도 잘 안 해먹고 그러니까 아픈 거야. 밥 잘 해먹으면
이렇게 쓰러져서 골골댈 일이 있겠니? 네가 이렇게 쓰러지면 우리 아들 속은 어떻겠니? 너 위에서도 배워야 하는 거니까 힘들어도 참아. 약 먹었지? 약 먹었으니까 끄떡 없어. 시모는 제가 펄펄 끓는 열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재료들을 손질하라면서 명령하셨습니다. 대꾸할 기운조차 없었던 저는 남편에게 긴급하게 연락했고 올 수 없다고 말하던 남편은 제가 며느리 자리 그만하겠다고 강경하게 나가자 부랴부랴 집으로 왔더라고요. 남편을 부른 것을 보고서는 시모는 황당해하며 화를 내셨지만 남편은 시모를 달래 모시고 나갔죠. 다시 들어온 남편은 엄마도 너무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충 맞춰주면 되는 걸 일을 크게 만든다면서 제 잘못도 있다고 했어요. 전 남편의 말을 듣고서는 너무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 몸이 아프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는데 열이 펄펄 끓는 순간에도 전 시모의 요구를 맞춰주는 사람으로 봤다 생각하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결혼 1년도 되지 않았고 그냥 기싸움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한 달에 한 번 전 남편의 시할머니를 뵈러 가기도 했어요. 연애를 할 때부터 남편이 꼭 가야 하는 일이라고 말을 했어서 저 역시 결혼하고는 함께 가게 되었는데 결혼 전에는 남편 혼자서도 잠깐 갔다 왔던 일이었는데 결혼하고부터는 시모가 항상 같이 따라다녔어요. 가서는 남편은 방에 쉬게 두고선 저만 자꾸 밖에서 마당 정리를 하라는 둥, 그릇을 정리하라는 둥, 별의별 일들을 다 시켰습니다. 제대로 쉬지 못하게 일만 시키는 것을 보고서는 전 남편을 불렀는데 시모가 같이 와서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죠. 아니 넌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떻게 졸졸 남편 오라고 불러대니?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너 혼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좀 쉰다는 애를 꼭 불러서 부려먹어야 되니? 아유 정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너 내가 안 오고 애랑만 오면 우리 아들한테만 하라고 시켰을 거 아니야? 어머님, 저도 일해요. 평일에는 저도 일하고 남편만큼 저도 일주일에 2번만 쉬고요. 그 중에 하루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심지어 전 평일에 남편보다 더 늦게 근무할 때도 있는데 왜 저는 안에서 쉬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어머님 시키는 일 혼자서 해야 하는데요. 남편이 저보다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일 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저만 너무 쉬면서 일하는 걸로 생각하시니 너무 서운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여자라서 꼼꼼하니까 시키는 거야. 얘가 해봤자 꼼꼼하면 얼마나 뭘 더 할 수 있겠어? 땡볕에 얼굴만 익지. 너는 여자잖아. 남자애보다 훨씬 손끝도 야무지고 꼼꼼할 텐데 2번 일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잘하는 게 낫지 않아? 그리고 너는 운동도 하고 체력도 좋잖니.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데 너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서운하지. 여보, 이거 솔직히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심보가 그런 거 아니야? 엄마는 이거 전에 혼자서 1시간이면 다 했어. 여보 진짜 엄마한테 많이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반도 못했어? 아무래도 요령이 없나? 엄마, 그래도 엄마는 이거 금방 다 했잖아. 역시 엄마 진짜 대단해. 엄마는 와이프보다 훨씬 더 어릴 때 시집와가지고 이런 거 혼자 싹 다 했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그런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무 척척 다 해버려가지고 우리 아들 눈만 더 높아졌겠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요즘은 나처럼 하나부터 10까지 척척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떠한 일이든 제가 잘 못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마다 남편은 시모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잘했다면서 말하고 시모는 엄마 같은 여자는 없다며 쿵짝이 잘 맞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다기보다는 남편과 시모 사이에 끼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자 사이가 얼마나 애틋했는지 저를 위한 날에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애틋함만 가득했어요. 제 몸을 버려가면서 열심히 일을 한 끝에 전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도 하고 그 사이 컨디션도 좋지 않아서 승진은 물 건너갔구나 싶었는데 정말 좋은 기회로 승진을 하고 연봉도 훨씬 더 높아졌죠. 남편과 오붓하게 축하 파티를 열려고 하니 남편이 갑자기 시모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오셨다면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내키지 않았지만 알았다고 말을 했고 집에 와보니 이미 시모가 와 계신 상태여서 저는 부랴부랴 단골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오고 나서부터 시모는 하나하나 다 타박을 하셨어요. 어머님, 뭐 음식이 입에 좀 안 맞으세요? 그래도 저랑 남편이랑 자주 불러 먹는 곳인데요. 음식도 깔끔하고 맛도 있어요. 재료도 신선하고요. 바로 조리해서 오니까 어머님께도 맞으실 것 같아서 주문한 건데 좀 입에 안 맞으세요? 오늘 좋은 날이라서 오랜만에 먹으려고 주문한 거예요. 전에는 거의 저녁 차려서 먹긴 했거든요. 혹시 입에 안 맞으시면 다른 거 주문해 드릴게요. 뭐가 괜찮으세요? 너는? 그러게 나한테 음식을 배우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배달 음식이나 먹이고 있는 거니? 우리 아들 속이 예민해가지고 이런 바깥 음식 먹으면 배탈 나고 속도 안 좋아지는데 아휴 내가 정말 속상해서 곱게 키운 아들 결혼하고 점점 몸이 상해가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너는 모르지? 네가 아이도 없으니까 지금 내 맘 모르겠지만 나중에 아이 낳고 나서는 다 공감할 거야. 아이 엄마 왜 그래? 요즘은 그래도 다 이렇게 먹어. 솔직히 엄마처럼 그렇게 일도 하면서 살림도 하고 저녁 매번 차려주는 여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 엄마밖에 없지. 난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진짜 대단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꼈어. 어떻게 아이도 키우고 집안일도 알아서 척척 잘하고 난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야. 아이 낳고 나면 어떨지 엄청 걱정된다니까.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우리 아들 너무 힘들겠네. 네 아빠 팔자 닮아야 할 텐데 내가 매번 바랬는데 밖에서 일만 하고 들어와서 집안일 하나 신경 쓰지 않고서 떠받들여주는 와이프 만나서 고생 안 하고 살면 좋았을 것을. 네가 내 팔자를 닮아가지고 밖에서 일도 하고 집에 와서도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에휴. 엄마 왜 울어? 나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 엄마도 옛날 생각하니까 눈물 나는구나. 에이, 엄마가 이렇게 마음이 여리다니까. 워낙 마음이 여려가지고 사람들한테도 맨날 싫은 말도 한 번 못하고 잘해주기만 하다가 상처만 받고. 여보도 우리 엄마 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이 나이 때에 순수하고 여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이해하지? 승진까지 해서 기분이 최고로 좋았던 날이었지만 제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시는 바람에 전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도 한번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달래주면서 식사 시간은 끝나고 말았어요. 정작 제 승진 얘기는 입도 뻥긋하지 못했죠. 그 후에도 남편은 시모가 속상해 하신다면서 집에 보내지 말고 신혼집에서 재우겠다고 하며
자신이 거실에서 엄마와 같이 자겠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아들은 세상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고 며느리는 무수리 정도만 생각을 하셨던 시모에게, 그리고 그런 시모를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라 생각한 남편에게 좋지 않은 마음들이 점점 쌓일 때쯤 결국 한 사건을 계기로 전 마음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안방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쉬는 날이라 왜 그런가 싶어서 보니 몇 시간 뒤에 출근을 했다던 남편이 시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왔어요. 전 너무나 깜짝 놀라서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죠. 할머니, 거기 도착했지? 뭐 어련히 우리 아들이 알아서 잘 모셔갔겠지만 며칠은 네가 좀 할머니 모셔야 되겠네. 오늘 휴일이지? 출근하기 전에 회사에도 미리 좀 말해두렴. 짧으면 한 달 정도, 길면 두세 달은 있으셔야 하니까 그렇게 알고 휴가 좀 잡아두면 좋을 것 같네. 어차피 다음 주부터 너 휴가 쓰는 거 아니니? 한 달만 휴직하면 나도 가서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 집에 시할머니께서 오시는 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저보고 시할머니 여기서 모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회사 쉬라고요? 어머님, 저 그렇게 못해요. 회사에 말해도 받아주지도 않을 거지만 제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아, 나 동창들이랑 남도 일주 하고 있어. 예, 너 지금까지 시댁에 뭐 해준 게 있니? 안 그래도 시댁에서 네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커버하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알아? 이참에 뭐라도 제대로 하나 해야 하지 않겠니? 그나마 시할머니 니네 집에서 모시는 건 어려운 것도 아니야. 밥만 제때 차려다 드리면 되는 걸 너 뭐가 힘들다고 난리야? 내가 이렇게 쉬운 일로 생색낼 수 있게 자리 깔아준다잖아. 손주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다른 걱정하지 말고 시할머니 잘 모시고 손주 며느리 도리를 다 거라. 알고 봤더니 시모는 갑자기 쓰러지신 시할머니를 저에게 맡기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저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시댁에는 시모가 직접 돌보겠다고 말을 해놓고서는 시할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셨던 거죠. 나중에 시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서는 고모와 함께 신혼집에 오셔서는 저에게 사과를 하시곤 시할머니를 다시 모셔가셨어요. 듣다 보니 시모가 갑자기 시할머니 퇴원을 하실 때가 되니 병원도 가깝고 저와 얘기도 다 끝냈다면서 무작정 모시고 왔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전 갑작스러운 상황을 겪게 된 것이었죠. 시할머니가 오셨을 당시 남편도 시할머니가 기운도 없으시니 저에게 뭐라 할 일은 없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해서 전 이 상황이 뭔가 싶었어요. 그러다가 그날 바로 시부와 고모님이 오셔서는 저에게 사과를 하시니 그래, 이렇게 심각한 일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시할머니가 가시고 나서 남편은 너무나도 해맑게 저에게 잘됐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날 시모는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시할머니를 왜 보냈냐며 다짜고짜 화를 내셨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떻게 시할머니를 보낼 생각을 해? 내가 말 안 했니? 너한테 시댁에 잘 보일 구실 하나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고마워하기는커녕 고모한테 알리는 게 지금 말이나 되니? 네가 제정신이야?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지금 여기 동창회에서 말하니까 다들 너 욕하고 난리도 아니야. 이 정도로 심각한 얘긴데
너 그렇게 철없이 행동하니? 너 이렇게 하다가는 나한테도 미움 받는 거야. 시댁에 이쁨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당장 시할머니 모시고 와. 제가 왜요? 어머님이야말로 지금 저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시할머니 이미 몇 주 전부터 아프셨고 병원에 입원하신 지도 꽤 되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한 번도 병실에 가보신 적도 없으셨는데 아버님이 모시겠다고 하니 어머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면서요. 어머님, 아버님이 할머니 모시겠다고 하셔서 그러지 않으려고 저희 집에 모시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그런 거에 결정권이 어디 있어? 시애미가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리고 너네 집 가장인 우리 아들이 동의한 일이야. 우리 아들이 결정한 걸 네가 만들 토를 다냐고. 너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니? 내가 다른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날 돌보라고 했어? 나 대신 손주 며느리 도리라도 다 하라는 건데 뭐가 문제야? 아줌마나 며느리 도리해. 어따 대고 나보고 며느리 도리를 운운해? 나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네 귀한 아들도 데리고 당장 나가. 그렇게 애틋한 아들 평생 감싸 안고 살지 장가는 왜 보낸 거야? 남의 집 귀한 딸은 당신이 무슨 이유로 고생시키냐고.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아줌마, 고상한 척 연기나 그만해. 당신 그 속내 썩은 내가 진동하니까. 전 퀵으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내고 바로 하와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이혼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느 날부턴가 시모를 쉬는 날마다 은근슬쩍 집으로 모시고 왔고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퇴근하고 집에 가 마주했던 적도 여러 번이었거든요. 그렇게 피곤함을 이끌고 시모 시중까지 들었었는데 거기다가 시부랑 다투기라도 하신 날에는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신혼집에 계시다가 가시는 바람에 집이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저에게 상의조차 하지 않으시고는 시할머니를 무작정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을 계기로 저는 이 집에서 발을 빼기로 했습니다. 전 지금까지의 모든 부당대우에 대한 자료로 이혼을 청구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난리가 났죠. 그렇지만 전 이미 하와이로 떠난 상태였고 이혼 소송은 제 대리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이도 없었고 결혼 기간도 2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복잡한 문제는 없었어요. 거기다가 결혼을 하면서도 그때는 그냥 여유로운 사람이 더 해가면 되지 않나 싶어서 집도 제가 다 해갔는데 그걸 다 되돌려 받을 수 있었죠. 여기에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결정됐을 당시 시모와 남편은 온갖 욕들로 시작되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나중에 그걸 다 수집해서 증거로 신고를 하고 나서야 잠잠해졌어요. 하와이는 승진을 하게 되면서 해외 지사로 1년간 지원 근무를 하게 된 것이었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전 남편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여보, 아니 다혜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이렇게 얼굴 보고선 헤어지면 좋잖아. 안 그래도 너랑 얘기하고 싶은 말 많았는데 어떻게 해외에 나가버릴 수가 있어. 엄마가 진짜 화났어. 당신이랑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얼마나 속상해서 밥도 안 드시고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 그래도 지금은 많이 마음 풀리셨으니까 당신이 한 번만 수그리고 들어가자. 뭔 개소리야. 내가 왜 수그려? 오늘 만나자고 한 것도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려고 만난 거야.
그래도 한번 얼굴은 보고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당신은 내가 언제고 참을 줄 알았겠지만 당신네 집, 아니 당신네 모자 사이에 낄 여자는 아무 데도 없어. 평생 그냥 엄마 옆에서 마마보이로 살아.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런 애 아니잖아. 우리가 잠시 오해로 인해서 그런 거고, 원래 결혼하고 1, 2년은 많이 다툰대. 그래서 그래. 엄마가 저번 일은 엄마도 미안한 점 있으시대. 엄마가 이렇게 당신한테 먼저 화해 손길 보냈는데 받아주지도 않을 거야? 그래도 한 번 만나서 얘기라도 들어봐줘. 네가 이 모양인데 무슨 얘기 듣니? 그 아줌마는 더 엉망진창일 텐데. 내가 왜 당신이 엄마 타령하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당신은 엄마 인정만 받고 살아서 그런 거였어. 당신처럼 찌질한 사람이랑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거든? 다시 한번 나 찾아오기만 해. 그러면 정말로 온갖 것 다 싸잡아 고소할 테니까. 남편은 끝까지 엄마의 잘못도 있지만 제 잘못도 있다면서 말을 했고 그 말을 듣고서는 일말의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연은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선도 많이 봤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시모의 치맛바람에 남편과 연애조차도 하지 않았다 들었어요.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듯 했지만 아마 그 주변에서는 문제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이혼을 하면서 시모는 시부와도 별거를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부께서는 시모가 그 정도까지 저에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 하셨다며 마지막에는 미안하다 말을 하셨어요. 시모가 별거를 시작하면서 전 남편이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은 시모와도 따로 살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애틋함인가 싶네요. 전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를 아끼고 소중하게 대해주고 있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